코스피 5천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근데요, 모두가 마냥 좋아하고만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리츠증권의 최신 리포트를 아주 깊게 파고들어서 이 기회 속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가 드디어 역사적인 천장을 뚫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막 축포를 터뜨려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바짝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때일까요? 이게 과연 황금 같은 기회일지, 아니면 아주 위험한 함정일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보려면요, 지금 투자자들이 딱 마주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역설, 이 패러독스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지점에서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에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라면서 난리가 났는데 오른쪽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34%라는 숫자가 그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K자형 회복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몇몇 초대형주들은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가는데 코스피 상장 기업 전체의 3분의 1 이상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수출 잘하는 대기업들은 훨훨 나는 반면에 우리 일상과 밀접한 내수, 유통이나 건설 같은 분야는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이상한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은 뭘까요? 왜 예전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될까요? 그 답은요, 바로 지금 시장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세 가지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AI 혁명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 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예를 들면 고대역폭 메모리라던가 아니면 그 엄청난 전기를 공급해줄 변압기 같은 것들이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군비를 늘리는 이른바 재무장 시대가 열렸어요.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방산하고 조선업에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국내에서 불고 있는 밸류업 바람입니다. 그동안 계속 지적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려고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한테, 주주들한테 더 많이 돌려주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돈을 잃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 리포트가 아주 명쾌한 3단계짜리 기준,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를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일단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세 가지 기준, 그러니까 첫째, 앞으로 2, 3년치 일감이 꽉 차 있어서 이익이 눈에 보이는가? 둘째, 주가가 충분히 싸서 안전한가? 그리고 셋째, AI처럼 경제가 좋든 나쁘든 계속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리포트는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이건 정말 확신할 수 있다 하는 10개 종목을 딱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마치 균형 잡힌 스포츠팀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수비수와 경기의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가 모두 필요한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 포트폴리오의 기반을 단단하게 지켜둘 수비수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수비수가 바로 현대차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3, 4배밖에 안 돼요. 이건 거의 역사적으로 가장 싼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배당도 3.2% 이상 꼬박꼬박 챙겨주니까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죠. 게다가 요즘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잖아요. 근데 그 빈틈을 하이브리드 차가 엄청나게 잘 팔리면서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아주 탄탄하죠. 수비진의 다른 멤버들도 아주 든든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KB금융, 그리고 주가가 자산 가치에 비해 너무 싸고 배당도 많이 주는 통신 대장주 KT,
마지막으로 앞으로 HBM4 칩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큰데 지금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삼성전자까지. 이들이 포트폴리오의 안정감을 꽉 잡아주는 거죠. 자, 이제 수비는 든든하게 세웠으니까 신나는 공격으로 넘어가 볼까요? 포트폴리오의 60%를 차지할 공격수들입니다. 이 종목들은 그야말로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직접 올라타서 폭발적인 성장을 노리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는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재무장 흐름의 최대 수혜주죠.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인데 무려 40%입니다. 이건 제조업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거의 경이로운 수준의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7%. 이것도 꿈의 숫자죠. 왜냐? 전 세계에 지어지는 AI 데이터 센터들이 이 회사가 만드는 변압기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공격수들도 각 분야의 에이스들입니다. 돈 되는 LNG 선박 수주가 꽉 찬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HD 현대중공업,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차세대 원전, SMR의 핵심인 두산 에너빌리티,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 발 비켜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미 해군 함정 수리라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잡은 한화 오선까지 정말 막강하죠? 자, 이렇게 수비수와 공격수 라인업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합쳐서 우리가 2026년을 대비하기 위한 최종 전략, 일종의 플레이북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포트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배분은 이겁니다. 공격수 60%, 수비수 40%.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공격수들에 더 무게를 두되 시장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40%는 안정적인 수비수들로 방어막을 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벨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사야 하냐고요? 수출을 많이 하고 자기 분야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고 또 앞으로 몇 년치 일감이 확실하게 쌓여 있는 기업들, 이런 곳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곳은요. 힘든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는 유통이나 건설 같은 회사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플랫폼 경쟁에서 다소 밀리고 있는 기업들은 일단 피하라는 게 이 리포트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환상으로 가득 찬 시장 속에서 당신은 진짜 현실에 투자하고 있는가? 결국 온갖 기대감과 거품이 낄 수 있는 시장에서 우리는 실적, 밸류에이션, 그리고 구조적 성장이라는 아주 단단한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이런 시장에서 진짜 위험한 건 너무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겁 없이 뛰어드는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